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감정 중에 가장 위협적인 감정은 아마도 불안일 겁니다. 네, 현대인들이 불안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 또한 사실은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네, 어렸을 때 어떤 개인적인 아픔들,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좌절들,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평생 괴롭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 철학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이제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갑기도 하고 또 동지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행복을 가장 위협하는 이 불안의 감정, 이것을 이 실존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적 측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너무 많이 불안하다, 불안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느낌까지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불안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존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사실은 그 근원에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불안해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도대체 무엇이냐, 종교, 신은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인간 그 자체가 왜 불안할까? 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가능성에서 오는 어지러움이다. 우리 너무 많이 불안하면 나중에 어지러워요. 네, 저는 그거를 많이 겪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좋아요.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선택을 회피했을 때는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 자, 우리가 사실 그래요. 불안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로 회피합니다.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프게 되고 상황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회피했을 때는 결국 상황은, 나의 마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불안을 탈피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불안은 자유에서 비롯됐으니 도망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불안이, 공포랑은 다릅니다. 불안은 막연한 거고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면, 주인이 자꾸 때려서 무서워한다면 이건 공포가 되는 거고, 근데 강아지가 막연히 우울하고 막연히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불안인 거예요. 공포는 동물도 느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시골에 묶여있는 강아지한테는 자유가 없죠. 그죠? 외양간에 있는 소가 자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합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당연하게 불안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가장 유명한 말 있죠. 신 앞에서의 단독자, 즉 단독자로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종교 모임도 합니다. 불안하면. 그죠? 근데 결국에 남는 건 무엇이냐? 그 신과 나와 단독자로서 1대1로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불안을 극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잘 다독거리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대화를 하시면 돼요.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니까요. 아셨죠? 네. 자,
또 하나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요. 하이데거는 불안을 존재의 무 앞에서, 없음, 존재의 무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즉, 일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존을 직면할 때 불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무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나 직장,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막 왁자지껄, 아니면 혼자서라도 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럴 때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고요하게 혼자 있을 때 그때 불안감이 확 밀려오죠. 그죠? 뭔가 막연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는, 그 죽음을 인식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한성.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정말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유한함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공포, 불안으로 느끼는데, 하는 짓은 정말 영생할 것처럼, 천만 년을 살 것처럼 행동을 하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해결 방법은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뭐예요? 일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신과의 깊이 있는 대화, 이것을 해야만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대화를 회피해요. 자신과의 대화를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없으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어떻게든 그냥 써버리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인지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더 본질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더 깊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셨죠? 네. 자, 또 하나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샤르트르. 샤르트르는 불안을 자유로 인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키에르케고르와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 없이 태어난다. 그러나 이 본질 없이 태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 이 자유롭게 자신을 정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지죠. 그죠?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불안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거기에 선택도 따라올 수 있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샤르트르는 이 자유가 곧 불안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될 존재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불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왜 불안한가?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기심,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방식이 있을까 하고 자신을 유혹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건 아닐까요?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네, 저 또한 정말 불안의 원인은 정확하게 있는데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체제가 있지 않을까? 불안의 원인은 거긴데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이거를 등가교환을 시켜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샤르트르는 불안을 피하지 말라 제발. 그것을 자신의 자유의 증거로 받아들여라.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세상에 갇힌 새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포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새는 그냥 그 안에 빙빙빙빙 돌고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고, 그죠? 배부르면 졸면 됩니다. 기분 좋으면 지저귀면 되고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불안은 인간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샤르트르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예요? 불안한 것을 하나하나 과정에서 직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해결해보고 그러면 과정이 인간의 어떤 본질,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복과 성장에는 이 불안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 처해진 불안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도 다르고 또 어떤 신체적 조건, 그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특성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래도 불안을 조금은 다룰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리학적으로 볼까요?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과 외부 현실의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거나 내가 편하게 내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을 해요. 근데 외부 현실에서는 그것을 위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충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증세가 더 발전하게 되면 신경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적 갈등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만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아니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너무 태평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볼까요? 건강을 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도 하겠죠? 맞죠? 식사도 조절하겠죠? 맞죠? 비건강적인 행동들 조심하겠죠?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일 밤낮이 바뀌고 매일 치킨 먹고 야식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그러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나의 행복과 나의 성장에 필수적인, 그러니까 정말 이 호수의 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모든 물고기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내 안에 불안, 이거를 예뻐하십시오. 아유, 예쁘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 나머지들, 물고기들, 호수가 멀쩡히 존재해야 되니까 네가 너무 설치고 돌아다녀가지고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신경증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 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치료는 이렇게 대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또 정신과를 찾아가셔서 약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안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불안을 긍정해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불안하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불안하니까 무엇이라도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 마음도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너무 거대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아까 심리적인 부분,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건강상의 예를 들었는데 이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불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불안하니까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포식자한테요. 공룡, 큰 동물들. 그죠? 근데 안 불안했던 사람들은요, 후손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잡아 먹혔을 테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인간은 진화되면서 이 DNA 속에 불안이 있다. 그럼 이거 불안은
긍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안의 원인 좀 파악해 보자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도망치지 말고 케르케고르가 받아들여라, 직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각각 불안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게 내 잘못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내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겁니다. 내가 깊은 트라우마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인이 아니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냥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 정신과 몸에는 분명히 그 트라우마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그 불안을 계속 키우게 되는 그런 역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돌아가 보자. 내가 여자를 못 믿는다. 내가 그러고 과도하게 어떤 이성한테 푹 빠진다. 과거로 돌아가 보니 엄마가 나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니면 뭐 폭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많이 팼다, 때렸다. 자, 이렇다면 이거 나랑 상관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단지 그 상황들이 나한테 공포, 불안으로 작동을 한 거고 나는 트라우마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관여할 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도 없는 겁니다. 단지 나는 거기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치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한번 각각 자신의 불안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 불안에 좀 심각하게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뭐냐면 루틴화입니다. 네, 루틴. 습관이죠.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최대한 이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걸어서 사무실 나오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유튜브 찍는 시간, 상담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이것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안이 침투할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틈틈이, 원래 불안한 사람이니까 틈틈이 시간이 남을 때마다 불안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십시오. 최소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이 정도라도 정하시면 분명히 불안이 침투할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요. 가급적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욕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도 그래요. 나한테 맞는 컬러,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 있다면 딱 정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사고,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불안이 올라옵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무엇인가 행동할 때마다 불안해져요. 그러시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을 미니멀하게, 네, 최소한 적게, 가구도 많이 사실 필요 없고요.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가급적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면 그 취향은 각각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유니클로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정말 그래도 고급스러워야 돼. 난 최소한 뭐 이 정도는 입어야 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근데 대신에 쓸데없이 다양하게 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불안은 분명히 인간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화시키시면 됩니다. 일과 취미,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라도 그 불안을 승화시키십시오. 달리기도 좋죠. 음악을 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요. 네, 아니면 일이 재밌다. 그러면 일에 푹 빠지셔도 좋습니다. 네,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불안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불안이 이렇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잠식당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불안을 너무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불안을 달래고 다루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